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할게요. 제가 며칠 업데이트를 조금 늦게 했더니 의외로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뉴질랜드가 이틀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높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지금 못합니다.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마트나 병원, 약국 등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일체 외출이 제한된 그런 상황이죠. 일종의 계엄령 같은 거죠. 한국이었으면 아마 전쟁 상황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그렇게 심각한 느낌보다는 대체로 평온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용한데 더 조용해가지고, 마치 한국 같으면 명절날 대도심이 가장 조용하잖아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그런 느낌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좀 주시하느라고, 또 이제 한 4주간, 앞으로 4주간 이렇게 제한받는 생활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방송을 많이 올려야 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제공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또 정보나 학습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른 데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서핑의 비밀 강독 시리즈 계속 나가는데요. 벌써 2장의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127페이지에 꿈의 극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잘 뜯어보시라고 그랬죠? 꿈의 극장. 챕터 2의 제목은 신들의 꿈입니다. 주로 종교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꿈은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꿈이 있고 무의식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것, 거울을 떠올리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이라고 했을 때, 이 물리적인 현실 저 너머에 에너지 차원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가능태 공간, 가능태 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공간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잠자면서 꾸는 꿈은 우리의 영혼이 이곳을 빠져나가서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 이거 역시도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꿈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 꿈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꿈으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현실을 꿈처럼 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꿈으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꿈으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여기 극장이 또 나오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공포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전쟁 영화를 보면은 진짜 박진감 넘치는 그 전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검은 벽 위에 펼쳐지는 하나의 빛, 그것이 전부입니다. 쏘아진 빛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울고 웃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이 격동하는 이유는 그것을 뇌가 현실로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 같은 현실을 마치 진짜 현실로 지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꿈 속에서 마치 잠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현실로 지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 호랑이로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이 극장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꿈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의식에 빠져서 꿈을 꾼 채로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살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현실을 꿈으로서 의식하는 사람들은 트랜서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인 꿈을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통제할 수가 있고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 통제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외부 사건, 외부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 무의식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 펜듈럼의 꼭두각시 또는 펜듈럼의 지지자로서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이 펜듈럼과 열심히 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여전히 이 꿈속을 헤매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리고 이 극장이라고 했을 때요, 이 극장은 여러분들이 영화관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연극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대가 있으면 여기에 관객들이 있죠. 관객들이 있고, 무대가 있고, 커튼이 있고, 무대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전체를 통제하는 무대 감독이 있습니다. 무대 감독, 시나리오 감독 또는 총 연출자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극장의 무대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감독입니다. 그런데 무대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배우들은 연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연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배우들이 자신의 배역을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착각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배우가 살인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자신이 살인자라는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연기와 일치가 돼서 본인의 정체성이 살인자의 정체성과 일치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겠죠. 이 밖에 나와서 현실로 나왔을 때 혼란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역 배우 같은 경우에 이러한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배역을 맡을 경우에는 심리 전문가들이 한 명씩 붙어서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해외의 경우에는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배역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삶의 극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극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배역,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 배역은 여러 가지 배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인 양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역할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삶이라는 극장은 하나의 무대일 뿐인 것이죠. 이 무대의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연극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관객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관객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연극을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그 역할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참여 관찰이라고 그러죠. 이거 심리학의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여 관찰. 내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직접 그러한 변화를 또한 나 자신을 평가해보는,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참여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관객으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 연극 무대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깨어있는 것이죠. 나는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이러한 참여 관찰자로서 내가 이 무대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곧 감독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독이 뭡니까? 이 시나리오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트랜스어퍼입니다. 그리고 펜듈럼이라는 건 뭐예요? 무대를 통해서 펼쳐진 이 시나리오에 이 관객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체감을 이뤄서 연극 무대가, 영화가 끝났는데도 나와서 막 흥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픽션을 넌픽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전 또는 문화전쟁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문화라는 것,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선전선동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펜듈럼이 이용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예술에 농락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꿈의 극장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펜듈럼의 꼭두각시이자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기 쉬운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 울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처를 필요로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삶은 일종의 팔자, 운명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인생 무대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무대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내 운명을 바꿔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지처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극장 안에서 깨어있는 참여 관찰자로서 존재하는 트랜스어퍼들은 이 배우와 관객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되죠.
배우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관객으로서 관찰을 하면서 나 자신은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나리오 안에, 기존의 무대 안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우러져 있지만 내 안에서 깨어있는 각성, 그 의식 상태는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죠. 말하자면 좀비들의 세상에서 나는 깨어있는, 마네킹들의 세상에서 나는 깨어있는 채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이 꿈의 극장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책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번 소 제목에서도 종교 펜듈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127페이지부터 초반에 나오는 얘기는요,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실 조종 욕구라는 게 있다. 사람은 현실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트랜스서핑에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삶의 의미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삶의 의미. 이것은 하루아침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아직 찾은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은 그냥 압니다. 그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모두 찾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트랜스서핑 차원에서는 이러한 철학적인 주제 또는 종교적인 주제를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이번 소제목에서는 이 삶의 의미를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신에 대한 개념이 펜듈럼에 의해서 많이 왜곡이 됐다. 그것이 바로 종교 펜듈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펜듈럼이 참된 신에 대한 그러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종교 펜듈럼이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128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현실 조종이죠. 현실 조종은 더 적극적인 말로 하면은 현실 창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신의 의도고, 그러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의 한 조각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신과 함께 공동 창조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트랜스서핑에서의 관점이죠. 일종의 트랜스서핑 신학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책에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신과 함께 창조한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현실 조종 기법으로서 트랜스서핑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종교 펜듈럼이라는 것은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 이런 형식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신이 있으면 신의 은총을 기다리는 어떤 가련한 형태의 나 자신, 이런 형태죠. 그런데 공동창조라고 한다면 신의 한 조각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이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 하는데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믿음 자체가 맹목화되었다.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거죠. 그러면 안 믿어져도 어떻게 돼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는 게 바로 내부 의도죠. 내부 의도에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전형적인 펜듈럼의 현상입니다. 정말로 믿어지면요, 그냥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주장하지도 않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믿으려는 이 믿음의 의도는 종종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다 못해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믿고 싶고 이 억지로 이렇게 잘 붙들고 있는데 이걸 허물어뜨리니까, 이게 허물어지면 내 존재가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차이를.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어떤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정상적인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펜듈럼에서 벗어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이 종교 펜듈럼 안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신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선택권과 창조권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종교 펜듈럼에서 벗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은 종교 펜듈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신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주입을 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징벌을 하는, 이 종교 펜듈럼에 들어갈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윤리도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펜듈럼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규칙과 시스템 안에, 규율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지가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운명을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 내세의 형이상학적인 공간 안에 이러한 현실에 불만족한 만큼이나 소망을 여기에 가득 세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보상받을 거야.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저 먼 훗날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종교 펜듈럼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내가 휘둘리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고난받아도 여전히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소망을 이곳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무신론자에게도 여전히 이 종교 펜듈럼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무신론 역시도 종교 펜듈럼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129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 펜듈럼은 운명을 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고 무신론은 그것을 어떤 예언의 손에 맡기거나 아니면 싸워야 할 상황의 영향 아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 역시도 종교 펜듈럼 안에 휘둘리기에 아주 좋은 형국인데요.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내부 의도가 강하다.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거죠. 내가 개척하겠다. 누가? 내가. 이 내가, 이게 글자가 엄청 커지는 거, 이게 내부 의도예요. 내부 의도는 내가 내가 이것을 개척하겠다. 투쟁을 통해서 부딪혀서 엄청나게 강한 활화산 같은 의지가 불타지만 결국은 내부 의도입니다. 이 내부 의도는 소수의 몇몇만 겨우 성공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후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거죠. 이 무신론자들 역시도 이렇게 내부 의도를 키워서 투쟁을 하는 방면으로 펜듈럼 안에서 분투를 하던가 아니면 종교는 아니지만 어디로 갑니까? 팔자, 신수, 운명, 무당, 점쟁이, 이런 점성, 이런 쪽으로 이제 자신을 의지처를 만들어서 신은 믿지 않지만 나의 운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딘가에 의지처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역시 펜듈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대로 얻는 것이다. 당신의 운명이 빽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거진 숲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아 날아갈 수 있다는 도전적인 생각을 한다면 숲 위로 솟아올라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이다. 당신 자신 외에 당신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이러한 펜듈럼 안에 머무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거울의 법칙이죠. 130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이러한 명백한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펜듈럼 지지자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인정한 신의 역할에 맞추어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쓴다. 모두 신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포도 이야기라고 아시죠?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높이 있어서 못 먹으니까 뭐라 그래? 저거 쉬어서 안 먹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거거든요. 인지부조화.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킴으로써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종교 펜듈럼을 내가 믿고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현실을 이 종교 펜듈럼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풀리지 않거나 하는 일들을 종교 펜듈럼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 펜듈럼에 의해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실이야.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중간에 1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의 의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체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의도가 공동 창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비단 신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의 의도가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제 모든 생명체의 의도가 현실을 통제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생명체의 본질적인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 식물 역시도 현실을 통제하고 창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인 본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131페이지 보시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밑에 단락, 맨 밑에 단락 보면 미국의 한 연구가 클리프 백스터라고 나오죠. 클리프 백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클리프 백스터는 CIA의 신문관이었고요. 2013년에 돌아가셨네요. 식물 실험으로 유명한데요. 식물에게도 감정과 의식과 생각이 있다. 이것을 폴리그래프죠. 폴리그래프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클리프 백스터가 신문관이었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운용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폴리그래프를 식물에다 적용을 해서 반응을 살펴본 결과 식물에게도 감정적인 반응을 하더라. 이 식물 역시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클리프 백스터가 했던 실험을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이 식물 실험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 말미에 제가 또 관련된 뉴스를 제가 조금 뒤에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13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식물뿐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잠들어 있느냐, 꿈을 꾸고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또 하나는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서 의식의 수준이 있는데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공통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도 그러할진데 사람이면 어떻겠느냐. 사람은 더 고등 생명체 아닙니까? 사람 역시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진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서 이 극장이라는 곳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의식적인 꿈을 꾸고 이 극장 안에서 깨인 상태에서 내 배역을 해주지만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내가 창조하고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트랜스퍼로서 살아가자. 결국은 이 극장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펼쳐지는 일, 이게 극장이라는 곳이죠. 꿈은 뭐예요? 이것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꿈을 꾸자 이거고, 그리고 이 극장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무대를 만들자. 그것이 가능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지금의 현실로, 물리적 현실로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 단락에 생각이 깊어서 펜듈럼의 문명으로 타락하지 않은 민족들은 동물을 죽이거나 나무를 베기 전에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제가 확인을 한 바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뉴질랜드에서 벌목을 할 때도 예전에 그래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상당히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동물들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진 환경입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밥 먹을 때도 그냥 테이블 위에 참새가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고, 개들도 짖는 개들이 거의 없어요. 훈련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연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조화로운 곳이 뉴질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공격성이 좀 덜하죠. 그래서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이완돼 있죠. 긴장이 덜 하고요. 그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떠올랐네요. 13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신이 각 생명체에게 각자의 지각 수준에 따라 현실을 형성할 권리와 자유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지각의 수준에 따라 꿈꾸는 자가 무능하게 상황의 영향에 좌우되는 무의식적인 꿈속의 삶을 살거나 혹은 의도의 힘으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의식적인 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무의식적인 꿈, 의식적인 꿈. 그죠? 꿈, 무의식적인 꿈, 의식적인 꿈.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모두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네,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죠. 이 극장 안에서 나는 깨어서 연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죠. 하지만 누구나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은요, 첫 번째로 펜듈럼의 파괴적인 게임에 빠져버린 사람. 두 번째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부 의도의 비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힘겹게 쟁취하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그릴게요.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펜듈럼의 게임에 빠져버린 사람. 펜듈럼의 꼭두각시, 좀비. 두 번째 사람은 내부 의도의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 내부 의도라는 것은 큰 내예요. 큰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내부 의도라고 합니다. 내가 저것과 대상이 있죠. 투쟁 대상.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 이것이 내부 의도예요. 둘 다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세 번째 사람은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의도를 사용해서 외부 의도와 함께 창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1번에.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존재하지만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네킹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뭔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분투를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펜듈럼의 게임 안에 내가 굴레 안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펜듈럼의 규칙과 게임으로서 이해를 하고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의도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세 번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8페이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셔야 돼요. 볼틱체 있죠? 간청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출력해서 붙여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마음에 계속 새기셔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간청하지 말고. 누가 간청을 합니까? 무언가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이 종교 펜듈럼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간청하게 돼요. 간절히 원하게 되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이것은 외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내부 의도의 승리자들, 정말 독한 사람들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지 말아라. 힘을 빼란 얘기입니다. 힘을 빼라. 요구하지도 말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것은 의지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거죠. 달라. 이거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말아라. 왜?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리고 나에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다 이겁니다. 이미 있는데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계속 저 멀리 딴 데 가서 뭔가를 더 얻기 원하고 달라는 거죠. 달라. 이거를 이제 그만해달라. 이게 바로 요구하지 말고입니다. 추구하지도 말고는 뭘까요? 추구하는 건 뭡니까? 추구하는 건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달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요? 이 상황을 인정하면요. 인정하면 깨닫게 돼요. 받아들이면 깨닫게 돼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뭘 알려고 그래요. 복잡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도요, 머리가 커질 뿐이지, 그래서 이해를 할 뿐이지, 정작 현실에선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지식이라니까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인간이 되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할 때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심리학과 다닐 때 그 동기하고서 좀 다툰 적이 있거든요. 어떠한 사안 때문에 서로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막 했습니다. 한참 듣더니 걔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일종의 그게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얘기를 다 듣더니만 한숨 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그렇게 잘 아는데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 친구는 한 얘기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하고 실제 내가 변화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거를 제가 몸으로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함부로 안다고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가 된 거죠. 정말로 그 얘기가 저의 정말 뼈를 때리는 얘기였습니다. 아는 것과 내 자신 존재가 변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결국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변화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러한 인간과 관련된 지식은 삶에 관련된 지식들 말이죠. 자기계발 지식도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가 실질적인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적인 만족을 하고 있었다. 많이 아는 것을, 많이 이해하는 것을, 그것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진 않았는가, 또는 착각하진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이 이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몸으로 철학하기란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실제다. 몸이 부딪혀서 몸으로 겪는 것이 진짜다 이거죠. 결국은 내 발이 어디에 있느냐, 내 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딜 돌아다니냐 이거죠. 무엇을 접하냐 이거죠.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이게 이제 진짜라는 거죠.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겪느냐. 이것이 현장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로 알았던 것들과 실제 부딪히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것이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더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 속에 사는 거죠. 환상 속에. 종교 펜들럼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좌절을 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값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뒤집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것을 알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라도 알면 그것을 진짜 내 걸로 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밑줄을 긋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간청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창조하라. 맨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꿈에서 깨어나 처음부터 갖고 있던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준비만 된다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준비만 된다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다. 여기서 준비만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들 존재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기술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되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기술, 방법은 그다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트랜서핑을 받아들일 때도, 이러한 원리를 이해할 때도 여러분들이 관념이 바뀌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자꾸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대하고 모든 과거의 어떠함을 내가 들여다보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치 그 네오가 알약을 먹고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그 관점 자체가, 태도 자체가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장을 전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장은 신들의 꿈이라는 챕터인데요. 종교 펜들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뭐 여기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트랜서핑의 생각을 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정리가 되면 받아들이시면 돼요. 진짜 정리가 된 거는요, 요동하지 않아요. 진짜가 정리된 건. 근데 진짜 정리되지 않은 것은 조금만 건드려지면 요동을 합니다. 혼란스러워지죠.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요, 올곧게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나무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바람이 지나가면요, 다 꺾입니다. 결국은 심지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냐는 환경이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얇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지를 기르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트랜스서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잔 기술들보다 잔기술입니다. 잔기술. 그런 중요한 기술이지만 잔기술이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전환,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 2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2장까지 마쳤으니까 또 심리거를 불러서 우리 또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쪽지 시험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계속 저도 열심히 영상 만들어 올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독을 눌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감사합니다.